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일찍이 철들어서 엄마 말에 의하면 전 알아서 혼자 큰 아이입니다. 오빠는 큰 사고는 안 쳤지만 자잘하게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거짓말로 이것저것 비용을 부풀려 돈을 탔으길래 오빠한테 적당히 하라고 주의 주곤 했어요. 엄마가 쪽잠 자면서 일만 하느라 저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엄마한테 오빠의 거짓말을 알려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빠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결혼하겠다 했을 때 오빠 나이 30도 안 돼서 엄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몇 년 미뤘다 하라니까 당장 해야 한다고 난리치길래 옆에서 듣다 짜증나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니까 엄마가 도와줘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가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은 큰 돈을 못 주니 2년 뒤에 하라니까 여자친구가 본인 나이 30 되기 전에 하고 싶다고 지금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럼 집은 어쩔 거냐고 여자 쪽에선 어떤 계획이 있냐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대요. 일단 인사부터 하러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첫인상은 정말 참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엄마가 지금 우리 집 사정을 설명하면서 2년 뒤라면 경기도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어요. 앞에서는 차분하게 내내 하다 가길래 얘기가 잘 됐구나 싶었는데 오빠가 올해 결혼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해서 1억 정도라고 2년 뒤엔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 가능할 것 같다니까 여자친구가 학군 좋은 데를 원한다며 지역을 말했는데 얘네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 정도는 어렵고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말했더니 많이 실망하더군요. 나중에 여자친구랑 협의해서 제시한 게 당장 올해 결혼하고 엄마가 말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갈 테니 월세를 내달라고 합니다. 저랑 오빠랑 큰소리 내고 싸우기 시작하니 엄마가 머리 아프니 그만하라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시는 뒷모습에 대고 오빠란 인간이 엄마 나 꼭 걔랑 결혼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많은 우여곡절 있었지만 오빠 조건대로 결혼하기로 했고 여자 쪽에서 집값으로 5천 보태주셔서 월세 100 정도 되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 월세 아까워서 엄마가 월 100만 원씩 줄 테니 월세 적은 집에 들어가면 남는 돈은 너희가 쓰라고 했는데도 월세 100인 곳에 맞춰서 들어가더라고요. 꼼꼼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얼마의 돈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을 몇 번이나 했고요. 새언니는 낯가림이 심해서 저희 집 와서 거의 몇 마디 하지 않아서 저랑 엄마도 새언니가 많이 어려워요. 묻는 말에만 단답으로 대답해서 대화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엄마가 살림을 잘 못해서 만나면 거의 외식하고 집에서 먹어도 배달시켜 먹고 설거지 한 번 시킨 적 없어요. 그런데 오빠네는 엄마한테 받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지 우리 집에 오면 늘 빈손이고 집에 갈 땐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한 번은 오빠가 저 없을 때 제가 쓰려고 제 돈으로 사놓은 아베다 샴푸 세트 들고 가서 전화로 가져오라고 난리쳤더니 어차피 엄마가 사준 거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치사하게 난리야 라며 전화 뚝 끊고 안 받길래 너무 빡쳐서 오빠네 집에 찾아가려다가 엄마 보고 참았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면 엄마 돈으로 갔다 온 거 아닌지 의심하고 캐묻길래 내가 넌 줄 아냐고 새언니 앞에서도 미친 짓 하는 꼴 안 보려면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새언니 임신했을 때는 임신 축하금 안 주냐고 해서 엄마한테 방강제로 돈 타가더니 태교 여행도 엄마한테 돈 뜯어서 가고 조리원에 육아용품까지 다 뜯어가는 거 저는 몰랐다가 기저귀 가방까지 명품백으로 받아내려다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난리치려는 거 엄마가 임신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참았어요. 엄마랑 저는 명품백이 없습니다. 엄마는 워낙 돈을 힘들게 버셔서 차마 그런 사치품을 본인 손으로 못 사십니다. 오빠가 엄마는 바빠서 손주 봐줄 시간 없으니 이모님이라도 불러달라고 해서 이모님 비용을 6개월 정도 내주셨대요. 1년 얘기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코로나 터지고 엄마 일이 휘청일 때 엄마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오빠는 빚쟁이처럼 엄마한테 약속한 집값 달라고 왔어요. 엄마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터져서 당장은 힘드니 그 집에 2년만 더 살라고 100만 원씩 계속 주겠다니까 새언니랑 얘기하고 오더니 자기네도 집 사야겠다고 약속한 거니 그 돈 달라고 하더군요. 오빠 가고 엄마가 그날 참 많이 우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약속한 돈만 주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테니 저한테도 참견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서 오빠한테 약속한 돈을 줬어요. 주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 박으셨고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노후자금 모아야 하고 여동생 시집도 보내야 한다니까 오빠놈 한다는 소리가 일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돈도 많이 못 모았어 뭘 엄마가 시집 보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이러길래 날 잡고 죽이려다가 엄마 때문에 적당히 하고 멈췄습니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 당분간이라도 50만 원씩 줄 수 없냐는 파렴치한 소리를 짓거리는데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앞으로 더는 그 어떤 지원도 안 하겠다 하셨어요. 경조사 서로 챙기지 말자고까지 하셨어요. 엄마 사업이 점점 안 되더니 더 손해보기 전에 접으셨고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오빠는 엄마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그저 자기 받아갈 일들만 챙기더군요. 자기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 선물 달라 연락은 잘하면서 엄마 잘 지내시는지 일은 어떤지 묻지도 않고 사업 접어
접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왜 접었냐고 짜증을 냅니다. 평생 바쁘게 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 멍하니 앉아있으니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가서 약도 타드시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회사 끝나면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는 자기 체면이 있다면서 손주와 며느리는 챙겨달라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은 챙기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판교에 전세 준 아파트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동안 벌기만 했지 제대로 써보질 못했다고 살던 집 정리하고 리모델링 싹 해서 판교로 이사 갔어요. 근데 오빠가 그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판교 가고 싶었는데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차마 이사도 못 가고 있었다고 자기네 집이랑 바꿔 살자고 합니다. 엄마는 말도 못하게 속상해하시고 이제 나는 아들 없다고 생각할란다 하셨지만 못 그러실 것 같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